안녕하세요.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느껴지는 불안과 우울.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좀 다른 창문으로 함께 들여다보면 어떨까 해요. 바로 우리 뇌 속을 직접 살펴보는 건데요. 다니엘 에이멘 박사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관점을 차분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을 거예요. 끝없는 불안과 무기력함 속에서 그 원인을 혹시 내 나약함이나 의지 부족 때문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만약 그 이유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느끼는 이 힘겨움, 이건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보편적인 아픔이에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만 매년 3,800만 명, 그러니까 인구의 정말 상당수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불안과 우울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나만 왜 이럴까 하는 그 외로움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전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 문장이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문제는 마음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기능이라는 생물학적 관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비난의 화살을 거두고 드디어 이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뇌의 기능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현대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창을 열어줍니다. 문제의 근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해의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인 거죠. 바로 이 분야를 개척한 분이 다니엘 에이멘 박사인데요. 이분이 정신의학의 뇌 영상 기술을 가져와서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마음의 문제를 눈에 보이는 뇌 활동의 문제로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슬라이드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왼쪽에 있는 CT나 MRI는 뇌의 구조를 보여줘요. 뭐랄까, 도로지도 같은 거죠. 정적인 모습이요. 그런데 오른쪽의 스펙트 스캔은 뇌의 기능, 그러니까 실시간 교통정보처럼 뇌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길은 꽉 막혀있고 어느 길은 쌩쌩 달리는지 이런 걸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기능을 본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스펙트 스캔을 통해서 불안과 우울이 뇌 활동의 특정 패턴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유 없는 고통이 아닌 거예요. 뇌에 뚜렷한 생물학적 흔적을 남기는 질환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다시 한번 관점이 비난에서 생물학적 이해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뇌 속을 들여다보니 뭐가 보였을까요? 에이멘 박사가 발견한 건 불안이나 우울이 그냥 한 가지 병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마치 감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듯이 뇌활동 패턴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잠시 이 표를 같이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총 7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죠. 각 유형을 보면 뇌의 특정 부위가 너무 활발하거나 반대로 기능이 뚝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유형 1, 순수 불안은 기저핵이라는 곳이 과잉 활동하는 거고요. 유형 2, 순수 우울은 감정을 조절하는 심층 변형계가 과잉 활동하는 것과 연관이 깊습니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면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개인에게 딱 맞는 더 정교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형 1, 순수 불안을 겪는 분들은 늘 초조하고 근육이 긴장되어 있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뇌의 기저핵이라는 부위가 너무 활발하게 움직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유형 2, 순수 우울은 감정 조절의 중심인 심층 변연계가 과잉 활동하는 것과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슬픔과 함께 삶의 모든 즐거움을 잃어버린 듯한 무기력함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죠. 이처럼 증상이 다른 건 보시다시피 뇌의 다른 영역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뇌 유형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진단을 받든 안 받든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목소리, 내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다시 써내려가는 거예요. 에이멘 박사는 이걸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자동적 부정적 사고, 영어 약자로는 ANT, 우리말로 하면 개미죠. 정말 이름처럼 개미떼같이 불쑥 나타나서 우리의 좋은 기분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그런 생각들 말이에요. 이 개념을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수많은 개미들 중에서 진짜 해로운 녀석이 바로 비난이라는 개미입니다.
다 저 사람 때문이야 하고 남을 탓하거나 전부 내 잘못이야 라면서 스스로를 탓하는 생각 있잖아요. 이 비난이라는 개미는 관계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까지 쏙 빼앗아가 버려요. 그럼 이 성가신 개미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그냥 내버려두면 마음의 집이 온통 엉망이 될 텐데 말이죠. 다행히도 우리에겐 이 개미들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개미핥기가 있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데 효과는 정말 강력해요.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아, 또 내가 나를 탓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ANT가 나타났네 하고요. 두 번째, 그 생각을 한번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게 머릿속에 있을 땐 엄청 커 보였던 생각도 막상 글로 써놓고 보면 에게? 별거 아니었네? 하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 그 생각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100% 사실이야? 혹시 다른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곧 나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모든 생각이 진실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을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게 아니라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 그게 바로 내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첫걸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함께 짚어봤어요. 불안과 우울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뇌의 활동 패턴을 알면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에 질문을 던져서 그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의 뇌는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그 이야기의 작가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